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랑부풀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막 일어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혹은 이동 중에 많이 들으신다 하더라고요. 직장을 가신다거나 혹은 자녀분들을 좀 태워주실 때 라디오처럼 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유행어 공부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제 목소리를 토요일 포함해서 한 6일 정도만 들으면 일요일이 금방 다가올 테니까요. 이런 횟수로 평일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최근에는 어떤 저점에 대한 신호들이 조금 뜨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와주시고 계시고요. 대체로 또 고민을 하시는 게, 그럼 지금 슬슬 우리가 적어도 실거주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해서는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노려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저점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거나 혹은 내가 특정 지역을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신축 아파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준신축급 아파트라거나 혹은 준구축,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을 좀 노릴 수밖에 없을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의 하락 흐름은 여전히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시기를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최대한 좀 깎아봐라 이런 대답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 당장 집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두 달 내로 이사갈 집이 필요한데 이거 하염없는 기다림이 될 수가 없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거니까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행동들 중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좀 오래된 집들을 싸게 매수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매 공매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공매 물건은 특성상 매물 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꾸준하게 살펴볼 것까지는 당연하게 없고요. 사실상 경매 정도가 지금 당장 어떤 아파트를 노리시는 상황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흔히 이제 경매를 이제 좀 해보셨다라거나 한두 번 입찰을 해보신 분들 이렇게 표현하죠. 야, 이거 받아가는 가격 보니까 답이 없다. 경쟁자 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받아가는 걸 거의 호가 기준으로 받아가다 보니까 이거 낙찰도 안 되고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시간 낭비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다시피 팩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구 부동산을 기준으로는 웬만한 것들은 큰 차익을 좀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저 역시도 동감을 하는 바이고, 특히 투자 측면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하지 마라. 시간 낭비 맞다. 이렇게 또 답변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 아파트에서 좋은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 좋은 물건이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르냐면, 흔히 일반 물건이라고 하면은 입지가 좋은 곳,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 될 건데, 이 경매에 있어서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쓰레기 물건입니다. 네, 쓰레기 물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너도 나도 달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노리게 되면 그 중에서는 분명 초보자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받겠다 하는 생각들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시세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낙찰받기 위한 가격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낙찰받기가 엄청 힘들고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신축급 아파트들 이런 거는 경매 물건에서는 쓰레기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는 뭘까? 사실 짐작하시겠지만 경쟁이 덜 붙는 물건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물건이 경쟁이 좀 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나눠보면 아주 큰 금액대의 물건이 있고 뭐 1, 2억대 정도의 물건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은 1, 2억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건 경쟁이 심하지만 고가 뭐 10억대가 넘는 것들은 사실상 경쟁이 조금 약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상대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바로 평수 부분이긴 하거든요. 평수가 큰 것들은 아무래도 달려드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평수가 뭐 33평 이런 것들보다는 40평대 혹은 50평대 이상의 물건들을 노려준다라면 우리가 경쟁이 좀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경쟁이 덜하다라는 뜻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특히 실거주자 분들이 접근을 한다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올해 딱 거래된 한 40평대 이상의 물건들 기준으로 한번 결과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은 물건들이 40평대 이상은 12건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입찰자 수를 먼저 보자라고 했었을 때 뭐 3명, 3명, 2명, 1명, 6명, 1명, 9명, 11명, 2명, 뭐 24명 이렇게까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낮은 수치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요 이제 20명씩 달라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거는 2번까지 유찰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요거 괜찮을 수 있겠네 싶어서 달려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2번까지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3명이라거나 혹은 뭐 6명이라거나 확실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주는 가격대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다라고 하는 거니까 낙찰 받아간 금액 또한 역시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가장 최근에 거래된 3개의 물건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야, 그러면 아까 전에 경쟁이 심한 물건들은 우리가 싸게 낙찰받기 힘들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자, 만촌수성 아크로타워 이런 거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권리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받아간 시세만 빠르게 한번 파악해 보자면, 자, 여기 49평짜리 물건이었었거든요. 자, 매매가 기준으로는 가장 싼 게 15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뭐 16억까지 있는 상황이고, 자, 실거래가는 15억, 16억대가 21년도, 뭐 22년도까지는 팔렸는데 올해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가격이 좀 비싼 경향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대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 대체재가 좀 적죠. 그러니까 이거 팔고 어디 가겠느냐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84 타입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급함이라든지 급한 상황이 좀 적다. 그래서 대부분은 야,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만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반 매물을 좀 내놓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호가 같은 것도 좀 안 떨어진다. 매물 자체가 경쟁이 좀 덜 붙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물건들을 뭐 한 20명씩 달려들어도 한 11억 정도대에서 거래를 했다 보니까 이거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은 보이구나. 적어도 실거주자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성동 월드메리디앙, 이건 한 번 유찰되었을 때 딱 한 분이 입찰을 하셨네요. 자,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자면, 자, 41평짜리 물건이고요. 가격 순으로 놓고 보았을 때 5층이 5억 1천에 있고요. 받아간 가격이 5억 5백이었으니까 요거는 조금 가격적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같은 경우에는 10억대에서 2번 유찰되어서 이제 5억대까지 떨어졌는데 싸 보이기 때문에 입찰자 수도 많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8억대 정도에 받아갔는데 46평짜리 물건입니다. 자, 요게 지금 최저가가 저층 기준으로 한 9억부터 나와 있고요. 중층은 역시 9억도 있고 11억대도 있네요. 자, 그래서 최저가 기준으로는 저층이 9억이라는 건데 지금 경매 물건 나온 거는 30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층 기준으로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적어도 뭐 지금 10층도 9억 5천 이러고 있으니까 뭐 지금 층수로만 보았을 때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10억대 이상 호가 기준으로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낙찰받은 8억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확실히 가격적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아직 더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내 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 마진 혹은 차익을 좀 보면서 우리가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사실 40평대, 50평대까지는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 뭐 그럼 잠깐 사시다가 또 뭐 이사를 간다거나 줄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싸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만 잘 챙겨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입지가 괜찮은 매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싸게 받을 수 있다. 왜? 경쟁자 수가 적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중에서 이제 눈길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거든요. 방금 봤던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이고요. B동의 5층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고 4월 25일에 입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자면 전용 면적이 141이에요. 아까 봤던 46평짜리 물건보다 훨씬 큰 물건이 되는 거겠죠. 13억의 감정가가 나와서 두 번 유찰된 6억 3,700의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보통 아파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순위 대항력 정도만 잘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는 전세권이 현재 걸려 있는 상황이고 전입되어 있는 대항력은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요건 원래 전세권은 소멸 기준이 아니지만 특정 요건을 갖췄을 때 소멸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돈이라도 받고 만족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근저당이 소멸 기준이었겠으나 전세권이 이제 소멸된다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분이 경매 신청함으로써 이제 전세권은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 선순위 전세권 물건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항력은 별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대항력이 지금 현재 걸려있진 않다 보니까 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까지는 없겠구나 하는 간단한 권리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층수는 총 42층 중에 5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다. 뭐 그래도 싸게만 산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건 또 없겠죠. 자, 그래서 뭐 권리 분석의 문제는 딱히 안 보이는 상황이고 여기에 55평짜리 물건이네요. 자, 저층 기준으로는 9억 5천부터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층수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12억대, 15억대 이렇게 되는 건데 55평에 살기 뭐 쉽진 않겠지만은 관리비도 엄청날 거고 방 4개에 화장실 2개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13억 7천까지 찍은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같은 동에 저층 물건도 최저가 9억 5천에 맞춰져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런 큰 평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뭐 최저가가 6억대에 맞춰져 있으니까 어찌됐든 저 매물가보다만 확실히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면 분명히 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뭐 지금 집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대형 평수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냥 확실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경매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엄청난 행동량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이제 입찰하는 그 누구보다 100원을 더 써야 낙찰이 되는 건데 준비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입찰해보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했었을 때 꾸준함 그리고 실제 행동력 이런 거를 다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활용하기 나름일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랑부풀 단톡방에서는 또 경매책들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생각난 김에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